혹시 최근 뉴스에서 유커의 귀환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비자 입국자,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동시에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 기대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하지만 시행 직후 우리는 가장 우려했던 단 하나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제 치안 및 이민 정책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실종은 곧 불법 체류의 전조이며 이 사태는 한국 사회에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내에 이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은 경제 특수는커녕 사회적 혼란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민정책, 불법 체류 문제, 그리고 국가 치안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이선민입니다. 특히 과거 제주도 무비자 제도의 실종 후 불법 체류 패턴을 가장 면밀히 관찰해왔습니다.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첫 단추부터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실제로 무비자 시행 직후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 6명이 예정된 출국 일정 전에 잠적하여 실종 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단 한 번의 실종 사건은 100만 명의 유커 유치, 기대 효과를 단숨에 덮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불안 요소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가 국경절 특수를 노리고 2025년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라는 골든 타임을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가장 확실한 목적이 있었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제주 무비자 제도의 악몽, 즉 불법 체류 급증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 하나의 초강력 통제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행사의 무단 이탈률 관리 의무 강화입니다. 과거 5%였던 전담 여행사 이탈률 기준을 분기별 평균 2% 이내로 대폭 낮췄습니다. 여행사가 이 기준을 어기면 지정 취소라는 가장 확실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통제 시스템이 이탈 방지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불법 체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초기 진입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종된 6명은 이 강화된 규제의 틈을 노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고 관광 특수를 지키기 위해 단 한 가지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 주체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이행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정보 공유 및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여행사들은 무비자 단체 관광객 중 한 명이라도 잠적하면 24시간 이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 실종 사실을 보고하고 곧바로 신병 확보에 협조해야 합니다. 실종된 6명에 대한 즉각적인 추적 및 신병 확보, 성공 여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항-여행사- 지역 경찰의 삼각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탈이 우려되는 단체에 대해 공항, 입국 심사 단계부터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들어왔을지라도 단체 관광객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가상의 족쇄를 채워야만 불법 체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제 시스템은 마치 첨단 GPS가 달린 리드줄과 같습니다. 무비자로 자유를 주었지만 이탈하는 순간 경고음이 울리고 책임자에게 즉시 위치를 알리는 시스템이 없다면 실종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종 사건 때문에 선량한 관광객까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오해에 대해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 남아 불법 취업에 성공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불법 체류자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늘어날수록 법무부의 단속과 수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들의 불법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설령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지위와 잠재적 처벌이라는 단 하나의 위험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단체 관광객 무비자도 제주도처럼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행사 책임제는 제주도의 개별 무비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단 한 가지 원칙,
징벌적 책임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행사가 2%를 넘기면 즉시 영업이 중단될 수 있기에 여행사는 자산을 걸고 관광객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적 기회를 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급화 전략만이 살 길입니다.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가 덤핑 관광 상품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업계는 단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입니다. 고가의 K-컬처 체험, 의료 관광, 프리미엄, 쇼핑 등 이탈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정상적인 고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탈률 2% 규제는 사실상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유리합니다. 저가 패키지 상품일수록 이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덤핑 관광객이 아닌 고급 개별 관광객 성향을 가진 단체 유커를 타겟으로 우리는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 6명 실종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통제 없는 자유는 무질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관리 시스템과 우리 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있다면 이 불안은 곧 K-투어리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위협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책임감 있는 기회 활용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도가 높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실종 사건 발생 시 불법 체류자, 신분 세탁 경로 3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여 불법을 근절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